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2주 전에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펀드로 투자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부분,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증권업계 그리고 투자자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이었죠.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그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에이즈 치료제의 결합 실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 치료제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표준 치료와 비교했을 때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을 거의 혹은 전혀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 클로로킨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임상 계획도 모두 중단이 된 바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WHO는 현재 39개국에서 현재까지 총 5,500명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으며 2주 안에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 소식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7월에 열리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10월로도 다시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이미 9월로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한 달 더 미뤄지면서 10월 5일로 잠정적인 날짜가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물류 차질과 배송 지연 재발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행사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국내외 선박 운송이 일부 지연되고 있고 재고 부족 등으로 최근 몇 주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있을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4일 동안 머물면서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최근 들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이나 대북 인도 지원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유럽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1.33%의 낙폭으로 6,157.3포인트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64% 하락하면서 12,528.1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는 0.84% 하락하면서 5,007.14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제조업체의 46%가 향후 6개월 내에 인원을 감축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달 전 조사에서 나온 수치 25%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독일의 6월 자동차 판매 규모도 40% 하락하면서 지난 30년 사이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또 추가 부양책 논의도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나흘간만 우량했던 지난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 속에서도 낙관적인 경제 지표와 또 테슬라 등 일부 종목들의 활약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지난 한 주간만 3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주시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이 미국 내 가장 큰 연휴 중 하나였던 독립기념일이었던 만큼 제 주변만 봐도 늦게까지 파티 열고 이제 길거리가 굉장히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해서 또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플로리다주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하루에 각각 10,000명이 넘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뉴욕에서 한창 코로나가 번질 때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결국 플로리다와 텍사스 또 애리조나는 공식적으로 경제 재개를 서두른 결정이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각 지방 정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 부양책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8월 8일로 연장하는 데 사인을 했고요. 여러 긴급 프로그램들의 만료가 7월 말로 다가오면서 어떤 세부적인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편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또 공급관리협회의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등입니다. 지표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리바이스와 베드베스앤비욘드, 또 월그린 등을 시작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S&P 500 내 기업의 절반 정도가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2분기의 실적인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번 주 증시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휴시였고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증시만 열렸는데요. 특히 그 장중 흐름이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및 중국 서비스업 지표 개선 등을 기반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했다는 소식에 결국 하락하는 전약 후강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그 자동차 업체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는데 독일의 6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하며 1989년 이후 최악 실적을 기록하였고 롤스로이스가 신용평가사인 피치로부터 회사채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받은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하락 속에서도 독일 베라른 집서비스 업체 델리버리 히로는 주문량이 2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4.7% 상승하는 등 언택트 관련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유럽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 유입을 우려한 유럽연합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로부터의 여행객 유입을 금지시키는 등 국경 폐쇄가 확산된 것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브렌트유 하락하고 비철금속 등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고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금융 및 상품 시장에서의 동향이 미국의 그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항상 그런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에서 미국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글로벌 주요 증시의 지수 상승은 제한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가 추세가 하락 전환되었을 때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서 좀 관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금요일 글로벌 증시 결과에 대한 국내 증시 영향은 유럽 증시 하락보다는 미국 증시 휴장이라는 재료에 반응하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 오늘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은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 확진자 수 증가세 유지 및 금요일 유럽 증시 하락 영향으로 일단은 하락 초반할 것으로 보이지만 종목 간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어 결국 저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전약 후강의 긍정적인 지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예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 최근 시장을 이끌어오던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6조 원 중반 수준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7조 원대 중반까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기대 이상의 호실적 발표 시에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음식료, 축산, 손해보험, 게임, 웹툰, 반도체 업종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인 진단키트, 마스크 업종이 당분간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방한하는데 관련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오늘도 그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주 순환매가 일단락된 가운데 최근 정치 테마주 역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급등시 매도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국내 시장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적 이슈, 예를 들어 한한령 해제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일단 긍정적 흐름 예상되며 투자자들께서는 2분기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재 부장께서는 전약 후강의 패턴을 예상해 주셨고요. 또 2분기 실적을 주요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짚어보고요.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자, 월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 W 프레스티지 지점 김덕호 FA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김덕호 FA가 찍은 상승 기대 섹터는 IT주군요. 네, 썸머랠리 달려보자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IT주에서 썸머랠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지금 오늘 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사실
지난 상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어떤 실적 분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더 좋은 부분은 이제 지난 2분기 때 굉장히 팬데믹으로 고생했던 IT라든가 반도체들,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 발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오늘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괜찮은 종목 뭐 있나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번 3분기 때 확실히 저평가된 종목 잡아가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지금 IT주에 대해서 조금 강세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인 이유는 실제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섹터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은 사실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바이오주, 제약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차트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 라인으로 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번 1분기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섹터들인데요. 네, 지금 글자가 좀 작은데요. 뭐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대표주, 뭐 백신, 진단 시약, 방역주, 구충제, 또 유전자 치료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또 바이오 시밀러, 마스크, 줄기세포, 의료기기, 게임, 제약업체,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기존의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뭐 연초부터 있었던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가산점을 받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강세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팬데믹에 의해서 시장이 또 한 번 재형성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부차적인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이익을 봤던 부분들이 사실 게임 섹터입니다. 즉 네. 언택트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강세를 받았지만 이제는 WHO마저도 게임을 질병으로 선언했던 바로 이 WHO마저도 이제는 게임으로 질병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보니까 예. 이런 태세전환적인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럼 이제 IT 5주가 왜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빨간색 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상이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인터넷 대표주, IT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넘게 네.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5G나 IT 관련된 부분들은 30%를 채 넘지 못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네. 섹터 전반적으로 보였을 때는 뭐 이제 반도체 제로주나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의 거진 가까운 섹터를 보였는데 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왜 아직까지 IT 5G가 이렇게까지 저렴한 매수의 기회가 있는지 아마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아마 이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재료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네.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통신 장비를 비롯해서 IT주들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대표주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5G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승을 했던 풍력 에너지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보다도 훨씬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작년에 고평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탄력을 받고 올라가자고 하니 시장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뭔가 탄력성 있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동안에 IT주들은 정말 저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오히려 IT를 제외한 수소라든가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이런 그린 뉴딜 사업들은 오히려 국내 정책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또 예.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카타르 수주선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기회가 나가오다 보니까 IT는 계속 여전히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5G나 IT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를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10% 정도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이 회복될 기대가 있다라고 보는 어떤 각 증권사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G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요즘 언택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영상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요. 네.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뭐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예. 뭐 심지어 국내에서는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들도 강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요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통신 설비들이나 아니면 통신망 구축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소요의 폭증을 갑자기 취급을 하자고 하니 뭔가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뭐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화질 송출 정책을 약관상에 공시를 하면서 회사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즉 고화질로 보던 영상들을 다 저화질로 송출시키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나눠주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의 이런 5G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이미 이 유튜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여전히 기반에 필요한 곳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통신 설비라든가 5G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5G 인프라가 더더욱 필요해진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상반기에 봤을 때 IT주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IT주를 좀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덕호 FA가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김덕호 FA가 찍은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한한령 해제 수혜주입니다. 차익 매물출의 가능성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지난주에 이 한한령 해제 이슈가 상당히 또 시장을 들썩이게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관련주가 엄청 또 뛰었다가 살짝 떨어지기도 했다가 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하락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오히려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오히려 막판에 조금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한한령이라는 부분들이 쉽게 호락호락하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평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의 이제 최대 여행사 기업인 시트립이 이제 한국 관련된 관광 부분들을 이제 패키지 상품을 이제 절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사실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에서의 움직임보다도 어떤 당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일개 기업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들을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어떤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관련해서 SM이라든가 한국 화장품과 같은 이런 화장품 품목들이 되게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금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들에 대한 활성화 소요가 더 커지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추구를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트립과 더불어서 국내 여행사들,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노랑풍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조금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상승 부분을 반납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당장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업이나 단체 차원에서의 여행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어떤 개별 여행 패키지다 보니까 사실 시장성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락 섹터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5일이죠. 지난 5일에 이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실제로 항모 두척을 가지고 실제로 해안에서 해상 훈련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지난 이제 남중국해 부근에 있는 파라쉘 군도라고 하죠. 바로 이제 이 홍콩 밑에 있는 작은 군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중국이 지난 6월 말에 해상 훈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지도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바로 밑에 있는 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그 양 국가가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어떤 행동까지도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억제하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미중 갈등은 더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시장 평가는 앞으로 G11까지 갔을 때 연말에 있는 G11 회의까지 갔을 때 이때 어떤 부분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다 조금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덕호 FA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 뭡니까? 네, 오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저는 오늘 배럴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럴이라는 종목이요. 네, 사실 이제 배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계절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쿠아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래시가드 이런 하계 의류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전년 대비 올해 여름은 훨씬 더울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온 다습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커질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봤을 때는 이런 하계 의료 복장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가 늘어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난 15년 이후에 성장세를 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출 자체를 굉장히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래시가드라든가 아니면 아쿠아슈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적게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네. 이미 컨센서스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부분들이 이제 올 한 해에서는 조금 소폭 감소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도 마냥 부정적인 시장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부부의 세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서 한소희 씨가 또 이제 요가복 모델로서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밖에 나가기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고 실내 운동이 요가 활동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래시가드나 아니면 수영복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을 이런 실내 운동을 통해서 실내 활동을 통한 어떤 수요를 통해서 뭔가 매출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리스크 해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국내 날씨도 점점 열대화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먼저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을 봤을 때는 뭐 한 주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뭐 횡보 구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진입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한번 올려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말 그대로 시장 급락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면은 8,500원 이하에서는 손절을 하시고 이후에 다른 종목이나 혹은 섹터를 전환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썸머 랠리가 기대되는 IT주는 오늘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알령 기대 섹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배럴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한타증권 김덕호 FM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이번 주부터 개막하는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주 이르면 7일에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이번 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현대차와 배터리 3사 간 회동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부터 양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협력 소식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항공업인데요. 이 여파로 인해 올 2분기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가 작년보다 97.8%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작년 2분기와 비교해서 96.2% 줄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96.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6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가 더 큰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공항협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기까지에는 최소 2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매출 피해액이 8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업계가 언제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가 TV 패널로는 최초로 플리커플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48에서 88형 OLED TV 패널 전 모델에 대해서 독일의 국제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플리커플이 인증과 검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플리커 현상은 조명이나 화면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장시간 노출 시 두통이나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블루라이트 방출량도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관련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업체들이 OLED TV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OLED TV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G가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900억 원에 대해서 대출 연장을 산업은행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는은 이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사는이 외국계 은행과의 협의가 해결되면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는의 대출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쌍용차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쌍용차가 1년 내 갚아야 할 차입금은 3,8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쌍용차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최대주주 마힌드라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부터 개막하는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등 어닝 시즌 돌입, 실적에 쏠리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한다.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증시의 시선은 2분기 실적 확인을 넘어 하반기 실적 전망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죠. 예, 내일부터 이제 사실상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 아마 다음 주부터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7일,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8일이 되겠죠. 8일 네. 기준으로 보면 의류업체인 리바이스를 비롯해서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이게 이제 미국의 주로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9일에 월그린이라고 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세 기업들의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뉴욕 역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본격적인 어떤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은 다음 주입니다만은 이런 기업들,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어닝 시즌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국내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시점이 2월 말, 3월 초
였기 때문에 네. 사실상 1분기 실적 생각보다는 선방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의 본격적인 어떤 충격 자체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의 우려감이 더 컸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2분기 실적, 코로나19 사태의 쇼크를 온전하게 받았던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떤 본 게임에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지난 1분기 때 미국 많은 그 상장 기업들은 2분기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2분기 네. 실적 가이던스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예상하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깜깜이 실적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예상치를 알 수 없는 실적 발표, 그래서 실적 발표가 실제 나왔을 때 이게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서프라이즈인지 또는 그 실망감, 그러니까 디스어포인트먼트가 될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실적, 절대적인 실적 자체가 주는 충격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예.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포인트는 뭐 이코노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직접 받는 기업, 또 그로 인해 수혜를 받는, 언택트를 비롯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차별화가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는, 그래서 예. 종목별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적 시즌이다라는 점에서 크게 좀 단기 시장에 변동성을 가하는 그런 어떤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상 1분기 실적, 어닝 시즌 자체의 1분기 실적은 주가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각국 통화당국, 재정당국이 엄청난 유동성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빠졌다는 자체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유동성 공급 효과가 많이 좀 둔화된 상태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지 않았을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코로나 충격이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는 아마도 실적 자체가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코로나19에 충격을 받은 그런 업종도 있지만 또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었다. 이렇게 차별화해서 좀 살펴볼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2분기 어닝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국내 이제 그 평가기관들이 내놓은 그 실적 전망을 보면요. 코스피 상장사 153곳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23조 살짝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3%나 감소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거고요. 전체 상장사 조사 대상 상장사 70%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헤드라인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뭐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P 500에 들어가는 500대 지수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마이너스 43%. 우리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건 지금 2008년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4분기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2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조여매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국내 코스피 상장사 153곳을 살펴봤을 때 전체 영업이익을 합쳐보면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일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또 100개 기업을 보자면 한 70개 기업, 100개로 보자면 70개 정도, 70% 정도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한 30개 정도는 뭐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늘어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사실은 이제는 좀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워낙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언택의 대표적인 수혜주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그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임을 비롯한 업종들,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하나를 또 추가로 꼽으라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많은 어떤 음식물 소비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음식료의 대표 업종들, 그래서 굳이 해당 기업을 꼽자면 농심이나 하이트 진로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200% 넘는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들, 또한 이제 하나 추가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의 수혜를 보는 제약 바이오 업종, 이렇게 네 가지 업종들에게 본격적인 어떤 수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2분기 실적 증가의 수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최대 코로나 진단 키트 제작업체인 시젠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3,600%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네. 아까 말씀드렸던 농심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200%가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 또 대표적인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의 대표적인 업체를 꼽으라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 역시 적게는 80%, 많게는 100%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역시 77% 정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135%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업종들의 영업이익은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은 3월부터 지금 한 넉 달간 꾸준히 반영돼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도 주가의 일정 부분 프라이싱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심플하게 이해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또 위로 넘어설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살펴보시면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업종들, 뭐 자동차, 여행, 뭐 철강 이런 업종들은 한국, 미국 막론하고 모두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또는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을 갖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립 지역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으로 꼽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칩의 가격으로 보면 또 수요 증가로 보면 양호한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 또 기본적으로 뭐 모바일이라든지 가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전망치들이 굉장히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보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네. 나쁘게 보는 증권사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진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조금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인 이제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닝 시즌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네. 결국 이런 면에서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일 때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팔고 그 다음 좋아질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PER이 좋아지는, PER 부담은 존재하지만 EPS가 좋아지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PER이 굉장히 높더라도 어떤 그 실적 대비한 주가 부담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수혜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그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기업들은 향후 실적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2차 유행으로 굉장히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하반기 실적 비저빌리티도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점 하나 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코로나19 사태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역시도 3월부터 넉 달 가까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이번 그 어닝 시즌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비대면, 또 게임주, 또 제약 바이오주, 음식료주 이 네 가지 업종이 일단은 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니까 이쪽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잘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빨리 오늘 우리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2명, 보합 2명, 하락 1명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상승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이슈보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꼽아주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께서는 하락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부담된다. 남북 경협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였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은 보합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2차 전지 순환매를 예상해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PB는 상승 전망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점진적 상향 기대 코멘트해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께서는 보합 전망해 주셨습니다. 숨고르기 속 개별 종목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상승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와 또 오늘 장 공략할 만한 섹터나 종목,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미국 선물 약보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금요일 오후 들어 다소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 0.8% 상승, 코스닥이 1.3% 상승하는 등 대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요일 하락 마감했는데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 영향이 컸고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 전날 상승 분위기를 이어간 것도 영향을 받은 듯 싶습니다. 현재 증시가 코로나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는 날 하루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되면서 상승되는 하루로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까진 코로나 대비한 각종 추가적인 경제정책 발표 기대감과 패드발 유동성, 코로나 이후의 삶을 대비한 기업들의 노력들로 선별적인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예상되어지고요. 언택트 종목, 신기술 종목 위주의 나스닥이 잘 가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돈들이 많이 몰리면서 빠질 것 같지만 빠지지 않는 상승 추세의 증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도 상승 전략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황은 일단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겠고요. SK 바이오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에 맞춰 바이오 업종, 진단 키트, 코로나 치료제 기업들 좀 더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추격 매수나 반등을 기대한 매수보다는 시장 하락을 조금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기업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국내 산상된 반도체 기업들도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가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실적 발표라던가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이 더 관심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매수는 괜찮지만 신규 매수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충분히 싼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지켜보시면서 다소 진중하게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상승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출발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IT와 비대면, 게임, 바이오, 음식료주 등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기억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